가을의 보약배 알고 드셔야 할 놀라운 사실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집 건강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드시고 나서 배탈이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데도 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가을 제철 과일인 배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배는 분명 몸에 좋은 과일이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배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기관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혈압 관리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배 요리 5가지와 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배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 먼저 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이 찬 분들입니다. 배는 한방에서 말하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자주 배탈이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배의 찬 성질이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들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공복에 차가운 배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는 단맛이 적어서 당뇨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배 100g에는 약 10에서 13%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는 사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중간 크기 배 하나가 대략 300g이니까 배 하나만 드셔도 상당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시중에 파는 배즙이나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배의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배주스 한 컵에는 생배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작은 배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에는 석세포라고 하는 딱딱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배를 드실 때 씹히는 그 모래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석세포는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배에는 솔비톨이라는 당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일부 분들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평소에 특정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배를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상하기 쉬운 과일이라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과일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배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신선한 것만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나 몸이 차갑다고 느끼시는 임산부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배의 찬 성질이 자궁을 차갑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항응고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놀라운 건강 효능. 이제 배의 좋은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많아서 걱정이 되셨을 텐데 적절히 드시면 배는 정말 몸에 좋은 과일이에요. 첫 번째로 기관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루테올린은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삭히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른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가래가 잘 안 나오는 분들에게 천연감기약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배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나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침이 날 때 배를 먹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배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짜잖아요. 라면, 김치, 젓갈류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는 배가 정말 좋은 해독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배가 천연 혈압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배 반 개만 꾸준히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화 건강에 좋습니다. 배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요. 이 펙틴은 장에서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개선시켜 줍니다. 또한 배에는 단백질분의 효소도 들어 있어서 고기를 드신 후에 배를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배를 드실 때 씹히는 석쇠포도 사실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석쇠포가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배가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해독 작용입니다. 배는 강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육류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몸이 산성화되기 쉬운데 배를 드시면 이런 산성을 중화시켜 줍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각종 무기질들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배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서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배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서 여러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10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폐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배의 수분과 비타민들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방지해줘요. 또한 배에 들어있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배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과일이에요. 배 100g당 약 42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또한 배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인 같은 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배의 펙틴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칼륨이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의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노화를 방지해주기도 해요. 열 번째는 두뇌 건강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보론이라는 성분이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항산화 성분들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배 요리 5가지. 이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배 요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배로만 드시기 지루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배숙입니다. 이건 정말 전통적인 배 요리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최고의 음식이에요.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배 1개, 꿀 2큰술, 대추 34개, 생강 1쪽, 계피 1조각입니다. 먼저 배를 깨끗이 씻은 후 윗부분을 2cm 정도 잘라서 뚜껑을 만듭니다. 그 다음 작은 숟가락으로 배 속을 파내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대추는 씨를 빼고 얇게 채를 썰고 생강도 얇게 편을 썰어줍니다. 파낸 배 과육과 함께 대추, 생강, 계피를 배 속에 넣고 꿀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배 뚜껑을 덮은 후 찜기에서 1시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내열 용기에 배를 담고 랩을 씌운 후 3분씩 3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 익은 배숙은 따뜻하게 드시면 목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져요. 두 번째는 배 물김치입니다. 이건 입맛 없을 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배의 시원함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재료는 배 2개, 무 200g, 쪽파 100g, 고추 2개, 생강 1쪽, 마늘 3쪽, 소금, 설탕, 물 1리터입니다. 먼저 배와 무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1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물김치 국물을 만들 때는 물에 생강과 마늘을 넣고 끓인 후 식혀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단맛은 설탕 대신 사이다를 넣으셔도 좋아요. 절인 배와 무에 썬 쪽파와 고추를 넣고 만든 국물을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하루 정도 실온에서 익힌 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3일에서 4일 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배 샐러드입니다. 이건 서양식으로 배를 즐기는 방법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요리입니다. 재료는 배 1개, 사과 1개, 양상추 100g, 견과류 호두, 아몬드 50g, 치즈 50g, 올리브 오일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입니다. 배와 사과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레몬즙을 살짝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변색을 방지할 수 있어요. 양상추는 한 입 크기로 뜯어서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줍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꿀을 섞어서 만들어주세요. 모든 재료를 볼에 담고 드레싱을 뿌린 후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견과류의 고소함과 배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어요. 네 번째는 배청입니다. 이건 배를 오래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차로 마셔도 좋고 요리 양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는 배 5개, 생강 50g, 조청 500g입니다. 맛없는 배나 너무 익은 배를 활용하기에도 좋은 방법이에요. 배는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생강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간 배와 생강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인 후 중불로 줄여서 1시간 40분 정도 졸여줍니다.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걸쭉해지면 조청을 넣고 중불에서 10분, 약불에서 5분 더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다 식은 후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6개월 정도 드실 수 있어요. 배청은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거나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또한 고기 양념할 때 설탕 대신 사용하시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5번째는 배 깍두기입니다. 이건 맛없는 배를 맛있게 먹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재료는 배 2개, 쪽파 100g, 고춧가루 3큰술, 액젓 2큰술, 마늘 1큰술, 생강 2작은술, 매실청 1큰술, 통깨 1큰술입니다. 배는 껍질을 벗기고 2cm 크기로 깍둑 썰기해 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조금 뿌려서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쪽파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절인 배에 고춧가루를 넣고 잘 버무려서 빨갛게 물을 들여줍니다. 이렇게 해야 색이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 액젓, 마늘, 생강, 매실청을 넣고 버무린 후 쪽파를 넣고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바로 드셔도 맛있지만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면 양념이 더 잘 배어서 맛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일에서 3일 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요리 모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요. 배가 많이 남았을 때나 맛없는 배를 활용할 때 정말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배와 좋은 음식 궁합과 피해야 할 조합. 이제 배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춰서 드시면 배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먼저 배와 잘 맞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조합이에요. 배는 성질이 차갑고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서 서로 보완해 줍니다. 배의 찬 성질 때문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생강과 함께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배숙을 만들 때도 반드시 생강을 넣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생강은 배의 소화 흡수도 도와주고 배의 당분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줍니다. 또한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배의 항염 효과를 더욱 높여주기도 해요.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과 배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꿀이 배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배의 기관지에 좋은 효능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백꿀차를 드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한 꿀의 효소들이 배의 소화를 돕기도 하고 꿀의 항균 작용이 배와 만나면서 면역력 증강 효과도 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도 배와 매우 잘 맞는 조합이에요.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배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대추의 철분과 배의 비타민C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대추의 사포닌 성분이 배의 기관지 건강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배숙을 만들 때도 대추를 빠뜨리지 않고 넣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와 배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배에 들어있는 단백질분해의 효소가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소화도 훨씬 잘 되게 해주죠. 불고기나 갈비 양념에 배를 갈아 넣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배가 고기의 잡내도 없애주고 고기의 단맛도 더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와 배를 함께 드시면 펙틴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과일 모두 펙틴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에요.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과 배의 루테올린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도 더욱 강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와 배를 함께 드시면 배의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또한 견과류의 단백질과 배의 당분이 만나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도 배와 정말 잘 맞아요.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고 계피의 항균 작용이 배의 면역력 강화 효과를 더해줍니다. 배차를 끓일 때 계피를 조금 넣어주시면 향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져요. 이제 배와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음료입니다. 아이스크림, 빙수, 차가운 음료수와 배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배도 차가운 성질인데 여기에 더 차가운 음식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배탈이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과 배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배의 수분과 기름이 만나면 위장에서 분리되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와 배를 함께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배의 당분과 탄산음료의 당분이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가스가 차서 소화에도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와 배를 함께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배의 펙틴과 유제품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소량은 괜찮지만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다섯 번째는 감입니다. 배와 감을 함께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두 과일 모두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많아지면 장 운동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술입니다. 배와 술을 함께 드시면 배의 당분 때문에 숙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배가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해서 술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배는 술을 마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는 커피입니다. 배를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배의 철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배의 미네랄 흡수를 억제하거든요. 배 보관법과 선택 요령. 좋은 배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를 고를 때는 모양이 둥글고 대칭적인 것을 선택하세요. 일그러진 배는 맛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이 수분이 많아서 맛있습니다. 껍질은 매끄럽고 밝은 황갈색을 띠는 것이 좋고 껍질에 흠집이나 멍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배 꼭지 부분을 살짝 눌렀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탄력이 있는 것이 잘 익은 배입니다. 배를 보관할 때는 하나씩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실온에서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한계입니다. 요점 정리. 오늘 배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를 조심해서 드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찬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위장이 약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시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배는 기관지 건강, 혈압 관리, 소화, 건강 해독 작용,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특히 루테올린 성분이 기침과 가래에 효과적이고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배로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는 배숙, 배물김치, 배샐러드, 배청, 배깍두기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배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넷째, 배는 생강, 꿀, 대추, 고기류,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고 차가운 음료,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유제품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하루 적정 섭취량은 중간 크기 배 반 개에서 1개 정도입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배를 고를 때는 둥글고 묵직하며 껍질이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고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배는 올바르게 먹으면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가을 과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